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전립선 동맥 색전술 그런 것입니다.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맥. 저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피가 안 통하니까 전립선이 괴사가 일어나고 작아질 수밖에 없죠. 크기가 80g 이상으로 많이 큰 경우에는 50g 이하로 적은 경우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고요.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쓸 수 없고요. 조영제는 콩팥에 독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1시간에서 3시간. 전립선 혈관 동맥이 접근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경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45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은 한 1 내지 2주에 거쳐서 서서히 정상이 개선되는데 1년 내내 정상이 조금씩 호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성기능에는 영향을 하지 않고요. 마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한 6시간 내지 8시간은 움직이지 말고 좀 있어야 되는 게 이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시술 후에 골반통이라든지 빈뇨, 배뇨통, 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오고 정액에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이고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2년 내에 다시 시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한 43%, 2명 중에 1명꼴이죠. 상당히 심하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시술을 하지 말고 다른 시술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결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된 전립선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 왼쪽을 실로 묶어가지고 강제로 요도를 갖다가 열어놓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것은 곤란하고요. 경증이라든지 충동도 비대증이 있을 때 저 실로 양측에 거는데요. 이거는 영구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사람의 때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중엽이 커져 있는 경우, 방광률이 좀 볼록하게 올라가 있죠. 저거는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30분 내지 60분 정도 시술 시간이 소요되고요. 경비는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이렇게 좋아진 증상이 한 5년은 지속되더라. 장점은 마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걸음만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술을 오전에 받고 한 10명 중에 7명은 집에 갈 때 호수 뽑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도나 전립선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 없고요. 일부에서는 경증 내지 중도 정도에 오줌 넣을 때 아프다는 사람, 성기 끝이 아프다든지 또는 오줌이 자주 마렵다든지 급하다든지 혈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이 아니고 금속 성분이 섞여 있는 실이기 때문에 MRI를 찍을 때는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3테슬라 이하짜리 MRI 같으면은 촬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분사 전립선 절제술. 이거는 뜨거운 수증기를 갖다가 고압으로 전립선에 발사해가지고 전립선을 그대로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마취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 가지 흠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기, 작고 크고 관계없이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시술 시간은 평균 한 10분이라고 해놨죠. 경비는 한 400만 원 든다는 것이고요. 효과는 보면은 여기 보면 50 내지 80g은 표준치료, 경요도 절제술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우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 점수가 개선되는 것은 14.4인데 표준 치료면 13.9. 또 오줌 나올 때가 얼마나 빠르게 잘 나오느냐. 이 물분사 절제술은 초당 11.6cc가 나오는데 표준 치료면 8.2cc가 돼가지고 더 좋은 거로 되어 있죠. 하룻밤 입원 후 카테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길어도 한 3일까지. 성기능 장애나 요실금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부작용으로는 오줌 누울 때 통증이라든지 배뇨 장애, 골반통, 혈뇨, 잔뇨, 빈뇨, 절박뇨 등등 말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하고 1 내지 2주 내에 소실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건 수증기를 고압으로 쏘면은 진짜로 칼처럼 이렇게 전립선을 자르는 겁니까? 자르는 게 태워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수증기 인료법이라는 것은 저 그림 보시다시피 비대된 전립선 속에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주입을 합니다. 직접적인 절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응고를 시켜가지고 그게 괴사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전립선 조직이 괴사를 일으켜가지고 배출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불편한 것이고
너무 큰 것은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한 30 내지 80g 비대증이 있을 때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시간은 별로 안 걸리고, 그죠? 경비는 아까웠고 마찬가지로 한 400만 원 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바로 했을 때는 출혈도 좋고, 한데 한 가지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전립선 크기 감소가 한 30% 정도 되고 있죠. 이 감소 효과가 좀 적죠. 약물요법하고 비슷할 정도니까, 그죠? 그런 점이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재치료의 필요성도 보면은 한 4년이 지나면은 5.2%에서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부작용은 보면은 이제 다른 거하고 다 비슷합니다. 배뇨통이라든지 빈뇨, 급방 이건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고 혈뇨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이게 또 배뇨장애가 완전히 해소되는데 2 내지 4개월이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요도 카테타를 7 내지 10일이나 유지하는 것. 이런 점은 또 불편하죠. 그 되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란스럽죠. 이거를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확실히 많아야 되겠죠. 이거를 추천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이 증거의 수준, 신뢰도죠. 미국 비뇨기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도 추천 수준이 강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치료법, 골드 스탠다드로 이야기하는 경요도 절제술, 이것의 추천 정도는 중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거 수준도 B입니다. B. 그러니까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말이죠,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수술적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도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하는데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봤을 때 위험이 없다 그러면은 전립선 크기를 봅니다. 30ml 이하인데 수술이 필요할 때는 절제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칼로 이렇게 절개하는 그런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 내지 80g으로 중간 정도로 클 경우에는 요도를 통해서 경요도 전립선 표준 치료를 하든 폴리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제술을 하든 또는 전립선 결찰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80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뭐 개복 수술을 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경요도로 절제할 수도 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취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전립선 결찰술을 1번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응고지를 끊을 수가 없다. 수술하는 동안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제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거를 항응고지를 끊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험이 없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크기에 따라서 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이죠. 비침해성, 덜 침해성 또는 최소 침습적 수술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아직은 유럽에서 이 다이아그램에 안 나오듯이 권장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전립선 결찰술만 추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